이번엔 야권 후보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충남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당진에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먼저 보시죠. 저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그 민주당,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이고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도대체 경제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호남에 벌써 7번째 방문인데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는 부분을 유독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경북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영남에 가면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폐해라고 할까요? 일단 한 당이 계속 한 지역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것, 거기에 따르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해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그 정치적 배경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호남을 흔들어서 수도권 민심까지 같이 흔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분들이 같이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을 찍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 지금 호남을 구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전 좀 불편한 건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두 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호남에서도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계승했다고 자꾸 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갈라치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호남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무속 및 신천지 연루 의혹으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죠. 어제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신천지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자, 한국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현수막 문구들 종류를 살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당도 모자라서 신천지가 웬 말이냐. 또 이 쩍벌에서 구두발까지 양식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또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문구들이 현수막 문구로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수막이 내 걸릴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 후보의 신천지 연루 의혹 그리고 알코올 관련 의혹에 굉장히 공격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지금 어찌 보면 이번 대선에 가장 윤석열 후보의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두 개가 하나가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에서 정치보복 논란, 또 하나가 지금 이 말대로 나오는 이 무속과 태도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게 실제로 현수막에 걸릴지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선관위에서 나오는 뭐 대부분의 유권 해석 관련해서도 저번과 지금이 너무 다르다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걸면 저거 딱 보면 보통 대부분의 대중들은 누굴 연상하게 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과거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조차도 상대방이 떠온다. 그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그렇게 촉발된 거지만 그것도 하지 못하게 했던 선관위에서 이거는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되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건 저는 이 선관 입장에서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게 중도층에게 의구심을 주는데 윤석열 후보라는 후보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주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그 소위 지금 제 여당의 품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가 42.4%, 심상정 후보는요 3.2%, 안철수 후보 6.6%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조사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 시의 지지도 내용입니다. 윤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자, 이재명 후보가 41.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8.7%로 조사됐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4.7%,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9.8%로 나타났습니다. 자, 글로벌 리서치 조사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가 한 달 사이에 10.1%에서 6.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지 궁금한데요.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부분,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이번 주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주는 단일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이전부터 선거 막판으로 갔을 때 단일화 이슈가 불거지면 이재명 후보가 사라진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단일화 이슈가 일단 지난주엔 상당히 관심거리였는데 이젠 제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걸 그 민심의 바로미터로 우리가 삼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에 얼마나가 지금 좀 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민심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추경이나 이런 것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받을 때 추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민심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번 주 민심이 좀 결정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여론조사 주 후반 넘어가면서 여론조사에 어떤 그 추이의 변화가 생길 것이냐 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상 뭐 정치는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더 양쪽 후보의 결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뭔가 본인만의 브랜드를 내세워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동력이 계속 이렇게 탄력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양쪽의 지층이 더 결집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코로나 상황 외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카 논란이라거나 또 윤석열 후보 관련된 무속 논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중도층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슈 중에 어떤 게 국민들에게 더 박히느냐에 따라서 이 양 후보의 지지율의 차이가 좀 더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